채식 급식권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채식 선택권 보장하라! 프랑스는 모든 학교에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채식 급식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채식 기반 급식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서울시교육청이 생태 전환 교육이란 이름으로 해외에서는 이 채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다양한 이제 뭐 신념이나 취향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죠. 밴드 양반들에서 노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책방을 운영하고 있는 전범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실 범선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채식 선택권, 공공급식에서의 채식 선택권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하는 거에 참여를 했었어요. 학교에서 이런 단순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먹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제할 것이냐, 허용할 것이냐.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채식의 날과 채식 선택권이라는 게 있어요. 채식의 날은 월 1회나 뭐 주 1회 정도 무조건 모든 학생이 채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고 채식 식단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채식 선택권은 그 범선님 학교처럼 원하는 친구들에게만 해주거나 아니면 뷔페식으로 해놓고 채식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고 뭐 섞어서 먹고 싶으면 섞어서 먹고 이렇게 재량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때요? 어떤 방향이 더 나을까요? 이게 채식의 날을 한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청에서 2014년부터 하고 있어요. 네. 2014년부터 공무원들한테 금요일 점심만 채식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날 점심만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다라는 어떤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네. 저도 채식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제 맛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채식 조리법과 대체육, 그러니까 고기 맛이 똑같이 나는 채식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조리법이 좀 공유가 되고 그 요리를 하셔야 되는 공공급식을 제공하셔야 되는 분들도 좀 숙달이 되면은 맛의 문제는 차차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맛과 비용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채식이 날로 했을 때는 문제는 똑같이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채식주의자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금요일만 채식을 하고 나머지 요일에 대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도시락을 싸가고 해야 되는 건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할 때 전 카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5주 동안 논산에서 한국군 훈련 받을 때는 거의 굶었어요. 네. 굶다가 한 3, 4일 정도 지나가지고 막 엄청나게 자괴감이 오고 막 무기력하고 막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안 죽이겠다고 이게 안 먹는 게 무슨 소용이, 무슨 신념이, 내 신념이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 딱 기본적인 욕구 앞에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내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할 것도 아니었고 애초에 왔는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군화도 가죽인데 이게 내가 뭐 지금 아무 그렇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눈 딱 감고 제육볶음을 먹었어요. 바로 이게 고기를 한 5, 6년 만에 처음 먹으니까 이게 소화가 안 돼. 바로 의무실에 실려가서 이제 막 앓다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밥을 엄청 많이 먹으면서 살아남았는데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느낌은 되게 고기 잘 먹을 것 같고 고기 엄청 좋아할 것 같고 야성적이고 막 이렇잖아요. 막 이런 느낌인데 고기 먹으면 쓰러지시는 이런 분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건 처음이네. 고기 먹으면 쓰러지는 근데 미군 부대로 가는 순간 얘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뷔페식이야. 한국군식으로 한국 학교식으로 이제 배급을 해주면은 이제 가가지고 이거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도 좀 민망하고 그렇게 뺏어 먹으면은 딴 거를 더 많이 받아올 수도 없는 거야. 근데 뷔페식이면은 내가 이것만 뭐 가져가면 되니까 많이 좀 해결되는 방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또 한국 지금 학교의 급식을 다 뷔페식으로 바꾸는 거는 또 어려운 일이니까 굉장히 난제들이 많죠.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이제 채식 식당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밥 나오는 거 있고 쌈 코너가 마련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어서 그걸 선택할 수 있게부터 하더라고요. 단계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요일 그리고 한쪽에 뷔페 코너. 이건 솔직히 안 어려운 것 같거든요. 뷔페 코너. 지금 실제로 채식의 날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뭐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많고요. 네. 이 가장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는 거는 벨기에의 헨트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는 목요일을 채식의 날로 아예 정해버렸어. 시가. 그래가지고 조례를 네. 뭐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뭐 강제하는 건 아니죠. 시민들한테 강제할 수는 없으나 이제 아예 뭐 공공급식에서는 다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연 캠페인 하듯이 고기 없는 월요일 이거는 이제 폴 맥카트니 비틀즈의 멤버들 폴 맥카트니가 처음 이제 제안한 건데 네. 그 양반이 한 얘기 중 하나가 이제
I've often said if slaughterhouses had glass walls, everyone would be vegetarian. 그 양반 얘기하는 게 고기 없는 월요일. 일주일에 하루만 안 먹자. 그 방금 또 폴 맥카트니 말씀하셨지만 유명인들이 앞장서서 나서면 또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잖아요. 네. 채식을 하는 유명인들 누가 있어요? 혹시? 이효리? 한국에서는 이효리 씨가 페스코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네. 해외에서는 되게 많아요. 해외에서는 사실 할리우드의 뭐 대부분의 이름난 분들이 다 비건인 게 많고 뭐 아놀드 슈워제네거, 터미네이터가 비건이고 뭐 브래드 피트도 비건이고 마이크 타이슨, 권투 선수 그 양반도 비건이고 건강 때문에 이제 채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카투스였는데 그 당시에 주한미군 총사령관 브룩스 장군 또 비건이셨고 최근에 유명한 조커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호아킨 피닉스도 되게 저보다 훨씬 더 활발한 동물권 네네. 운동가시고 해외에서는 이 채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다양한 이제 뭐 신념이나 취향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죠. 신념 체계라고 봐주는 게 가장 좀 법 체계상으로도 합리적일 것 같은 게 최근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비건이즘도 여러 종교적 신념 체계 중 하나로 맞아. 그 국가가 인정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맞죠, 아무래도. An employment tribunal has ruled that ethical veganism is a philosophical belief and is protected by law. 이거 꼭 해야 되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택권을 꼭 줘야 하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실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어떤 친구들이 갖고 있는 특정 소수지만 친구들이 갖고 있는 신념을 배제하는 것을 교육적으로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 사실 뭐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들한테도 채식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동물이나 환경한테 피해를 줄이겠다고 이제 채식을 하는 친구들인데 그들의 신념을 어떤 배제하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연출하는 게 학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들도 포용하는 학교가 될 것이냐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저는 되게 뭐 단순하게 뭐가 더 옳은 방향인지는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권 침해다, 소수자에 대한 배제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은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위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하고 큰 어려움 없이, 그리고 남자잖아요. 그리고 뭐 이성애자고 엘리트고 그런 상황에서 살아오다 별로 소수자성을 느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어떤 사회 변들이 밖으로 나왔다고 느껴졌던 게 채식을 하면서예요. 그것도 사실 뭐 크게 막 뭐 엄청난 불편함도 아니고 나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불편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처음으로 그런 이제 소수자성을 느끼면서 내가 갖고 있는 특권이 얼마나 이게 많았구나를 이제 반추할 수 있는 거죠. 고기를 먹는 게 좀 부의 상징. 그러니까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나라 맞아요, 사회에서 맞아요. 고기를 많이 고기 먹는 많잖아요. 게 야 좀 있는 집들 다 고기 먹어. 그렇죠. 네. 김치 먹고 우리 이렇게 야채 먹으면 좀 없는 집이고 이러니까 그때 좀 약간 그런 관심도도 좀 많이 생긴 것 같고 특별한 날 뭐 썰러 가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스테이크 약간 그런 느낌의 전형이죠. 약간 좀 그렇죠. 특별한 음식. 부의 상징. 그러니까 식문화가 사실 바뀌려면 금방금방 바뀌거든요. 그런 이제 원래 양반들은 다 독상으로 먹었는데 전쟁 거치면서 우리 다 찌개 같이 먹고 다 삼겹살 같이 먹고 이런 문화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 식문화라는 것도 앞으로 바뀔 거고 이제 더 이상은 고기 써는 게 어떤 부의 상징은 맞아요. 아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지금 분위기도 그렇게 그런 것 생각을 하고 같아요. 있어요. 네. 저도. 해외에서는 이제 비건이 되면 정력에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개고기 먹어야 초복인데 그러니까요. 초복인데 네. 뭐 게를 먹어야 닭을 먹어야 정력에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력은
혈액순환이에요. 순환. 네. 단순한 거예요. 식물성 식단을 했을 때 혈액이 맑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오해 같은 거 아까 뭐 남자가 고기를 먹어 힘을 쓴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신화라는 거죠. 고릴라 다 비건, 고릴라, 코끼리, 황소 다 비건이에요. 그들이 훨씬 힘이 세잖아요. 그런 이제 좀 이제 지금 약간 많이 놀라신 것 신화를- 같아요. 지금 특정 단어 쓰셔가지고 지금 많이 녹화 방송이라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아 그래요? 이게 뉴미디어 아닙니까? 뭔 얘기하고 있었죠? 많이 아무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죠. 혈액순환에도 네. 좋은 영향을 주고 지금 학교 급식권이 주제였습니다. 자꾸 네. 잊혀지고 있지만 학생들한테 채식을 강요는 아니지만 선택권을 줬을 때 영양 불균형이 오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채식을 한다고 하면은 있는 음식에서 빼먹기 때문에 이게 영양소 결핍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제 주변에도 채식하다가 뭐 비늘이 와서 그만뒀다. 뭐 살이 빠져서 그만뒀다. 저만 해도 한 10kg가 빠졌어요. 처음 시작했을 때. 그렇죠. 다이어트는 좋습니다. 네, 저는 근데 원치 않았던 게 빠졌던 거기 때문에 근데 그 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상 먹던 거를 안 먹는 게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채식도 균형 잡힌 어떤 식단을 만들어서 주면은 영양 불균형이 생길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무조건 채식만 한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육식, 뭐 잡식을 했을 때 뭐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른 것처럼 채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이게 채식이라서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현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채식주의자인 학생이 학교에 가면은 있던 것 중에서 빼먹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영양 불균형이 생기죠. 그걸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게 채식 선택권인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길게 이야기 나눠본 것들을 콘텐츠에 담아야 됩니다. 해민정음 뉴스에 담아야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까요? 여태까지 뉴스가 아니었어요? 다 뉴스인데 네. 회의한 거예요. 압축해야죠. 압축. 회의한 편집 거예요. 회의였어요. 이제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되게 채식 급식권 너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내용이 담긴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공개를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회의였어요. 한 꼭지로. 네, 한 꼭지. 리더 같았어, 나도 한 꼭지. 어떤 메시지를 담으면 좋을까요? 채식에 대한 편견을 깨는 것? 채식이 맛없다는 건 편견이다. 저희가 채식은 아니 그것보다는 채식은 불가피하다는 흐름이다, 전체적인 흐름이다. 불가피한 그러니까 뭐 모두가 채식을 해야 된다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지만 당장 그러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좋건 싫건 앞으로 채식주의자는 늘어날 거예요. 네. 이거는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뭐 트렌드라고 하셨지만 방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군대는 자치하고 군대의 국방력 문제는 착취하고 네. 학교에서도 일단 학교에서. 네, 학교에서도 앞으로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젊은 청소년 친구들이 훨씬 기후위기 문제, 생태 문제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너무 길어요. 어, 이 모든 걸 다 담을 수 없잖아요. 채식은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느낌으로 해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너무. 근데 그 형태가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험기? 콘텐츠를 브이로그를 찍는다든지 콘텐츠 이 아니라 헤드라인 하지 말고 헤드라인 잘못 말고 헤드라인 할게요. 정해줬습니다. 채식은 콘텐츠. 불가피하다. 네. 이제 대세다. 네. 그러면 뭐 이제 뭐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고 있는 이 물결을 담아야지. 해외에서 한국으로 오는 물건. 채식의 물결. 그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그 채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고 이것이 대세고 교육적 효과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라는 큰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채식은 불가피하고 어렵지 않다라는 거 가지고서 네. 실제로 그러니까 가장 편한 거는 채식하는 사람들도 실제가 보였을 때 훨씬 동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저는 이제 성소수자들 결혼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경제지들이 오히려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대요. 넓게 봤을 때 이게 돈이 되겠다. 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자본은 예를 들면. 편견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본은 편견이 없기 때문에 저는 대체육이 막 그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 진짜 빠르구나. 이게 빨리 움직이고 있구나. 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거를 다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좀 느리게 교육이나 이런 쪽에서 나중에 이제 따라가야 되겠구나 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그리고 언젠가 네. 그 잡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수자지만 언젠가 본인도 소수자의 위치에 놓이는 순간이 올 겁니다. 채식이 이게 뭐가 아니더라도. 될지 몰라요. 뭐가 될지 모릅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 뭐가 될지 몰라요. 네, 건졌습니다. 채식은 불가피하다. 네. 이제 대세다. 채식은 피할 수 없다. 큰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채식하는 사람들도 실체가 보였을 때 훨씬 동화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현재 많은 학교나 교육감님들이 그 공감대를 얼마만큼